네, 저희 회사가 전체 인원이 5명밖에 안 돼요. 저희가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가진 게 저희 몸뚱아리밖에 없다 보니까 강의 플랫폼을 하다 보면은 강사를 모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난이도에 비하면 차라리 우리가 강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튼 거죠. 안녕하세요. 크리스피토크의 탐입니다. 오늘은 지식창업으로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그로스쿨의 대표 최기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로스쿨이라는 직무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곳에서 라는 걸 모토로 하고 있는데요. 재직자, 이직을 원하는 사람,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그곳에서 대표를 맡고 있지만 강의를 기획하고 출연하고 홍보하고 등등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때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게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획, 제작 이런 것까지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1인이 그러면 그걸 다... 네, 저희 회사가 전체 인원이 5명밖에 안 돼요. 저희가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가진 게 저희 몸뚱아리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가진 것들을 좀 더 강의화나 콘텐츠화를 시켜보자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직접 강의에 출연도 하고 강의도 만들고 또 만든 것을 이제 편집하고 제작하는 것까지 다 하게 됐죠. 그로스쿨에서 제작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인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영상 강의를 만든다고 할 때 보통은 이런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여러 대가 있고 촬영을 하고 이제 음성을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는 스튜디오가 없어요. 사스를 써가지고 그런 툴이 있거든요. 웹캠으로 사람 얼굴을 찍고 동시에 강의 자료나 슬라이드를 동시에 녹화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물론 카메라를 여러 대 쓸 때와 이런 조명이나 마이크를 쓸 때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좀 더 빠르게 강의를 만드는 측면에서 사스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일단 장비가 확연히 줄어들고 편집 시간도 확실히 빨라지고 그러면서 제작의 리드 타임, 강의 시작하고 제작까지 기간이 일주일 안 넘기거든요. 크리에이터 분들은 그렇게 영상 강의를 만든다면은 저희랑 비슷한 방식으로 만드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테스트 해보는 거에 장점이 있을까요? 지식이라는 게 빨리빨리 바뀌죠. 심한 경우에 이제 각 잡고 만들면은 촬영 준비하는데 한 2주, 편집하는데 2주, 홍보하는데 2주 그러면은 강의 컨텐츠를 만들고 시장에 나가기까지 2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강의다라고 하는데 페이스북 UI가 그 사이에 바뀐 거예요. 그럼 다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라면 좀 더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가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비용, 장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도 줄어드니까 인건비도 줄어들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네요. 아까 5명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5명이 각각 이 지식 크리에이터로서 지금은 그러면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좀 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들이 좀 쌓여 있었어요.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한 게 노션 강의였거든요. 노션이라는 새로운 툴이 이제 한국에 도입이 됐고 사람들이 조금씩 쓰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좋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써보니까 이 정도도 충분한데 어려워해서 그러면 강의를 누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도 좋고 해서 강의를 매달 했어요. 노션 강의를 한 3시간 정도로 매달 했어요. 매달 한 1년 넘게. 근데 매번 잘 됐어요. 한 2, 30명씩 막 들어오시고 그랬었거든요. 결제도 되고 그래서 그게 되니까 이거 괜찮네 하면서 계속해서 노션 관련돼서 이제 VOD도 찍고 코칭도 하고 하게 된 거죠. 강의 플랫폼을 하다 보면은 강사를 모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강사를 찾기도 어렵고 그 강사분들이 제대로 강의를 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강사분들한테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난이도에 비하면 차라리 우리가 강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튼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분야를 넓히고 각자 이제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전달하게 된 거죠. 그로스쿨에서는 개개인들이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식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중요한가? 이게 조금 궁금하긴 해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고 따질 수 있는 것은 1인 크리에이터도 하나의 회사라고 본다면 브랜드는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브랜드 없이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1인 크리에이터도 하나의 회사라면은 마찬가지로 브랜드나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일단 회사도 그렇고 1인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안 찾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제부터 먼저 잘 정하십사, 그 주제를 찾아서 들어오게 하십사라는 거고, 사실 우리도 어떤 상품을 고를 때 이게 이 브랜드여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브랜딩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해서 사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점점 커져야지 이제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브랜딩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또 찾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점점 커져가야 되니까 1인 크리에이터에게도 브랜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까지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 글이나 영상이나 이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무료 콘텐츠들을 많이 만드는 거. 유튜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채널을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뭐 브런치나 블로그에다 글을 매일같이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제 찾아 들어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 무료 콘텐츠 말고 좀 더 니치한 주제나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지식들을 그럼 폐쇄형으로 전달을 하면서 이제 유료화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거죠. 실제로 꽤 많은 그런 플랫폼들이 무료 강의를 많이 여는데, 그 이유는 무료 강의니까 사람들이 좀 더 등록할 확률이 높아지고, 등록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디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남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고객 정보를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강의가 열리면은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이런 CRM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료화를 하건 또 다른 주제를 잡건 그게 나오면은 그분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무료 강의를 보고 이 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거나, 회사에 있다면은 우리 회사에 이걸 좀 강의를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연락을 좀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Q&A로 조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떤 지식 크리에이터들이 좀 각광받게 될 것 같아요? 시장에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모델들이 있는데,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모델은 트레바리 같은 모델이에요. 모임.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서 다시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뭐 그냥 만나도 좋지만 기왕이면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모임이 더 좋겠죠. 그럴 때 그 모임을 그러니까 리드하고 서로 지식도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의 지식을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좀 퍼실레이팅이 가능한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좀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어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봤는데 약간 사이클이 있는 느낌? 경제도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광하는 주제가 좀 변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확 풀리면서 주식시장이 확 올라갈 때는 코인, 이제 재테크, 그리고 부동산도 한창 화랑이었으니까 그쪽으로 엄청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니까 여가, 취미, 뭐 투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시선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봤자 잘 되는 사람은 또 몇 명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본업이나 잘하자 라고 하면서 직무적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돼요. 출판 시장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지식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뭔가 한마디. 사실 지식 크리에이터라는 일을 전업으로 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크리에이팅 하는 일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일인데, 새로운 걸 만드는 일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지만 그걸 만들기에는
뭔가 쌓이는 축적의 시간이 또 필요한데요. 쌓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고 나서 이제 막 만들면은 비워져요. 그럼 이제 다시 채워줘야 되거든요. 크리에이팅과 축적, 쌓고 만들고의 균형을 잘 만드는 구조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지 좀 더 오래가는 지식 크리에이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